김미나는 29의 나이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룸살롱 라벤더에서 5년간 일하며 VIP 고객들을 상대해온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밤의 세계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준호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 박재현 회장이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재산은 무려 150억 원에 달했고 미나에게는 완벽한 타겟이었습니다. 미나는 준호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준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도 모두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과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준호에게는 부모는 지방에서 작은 자신이 카페 매니저라고 거짓말했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순수해 보여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다니. 준호의 말에 미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만약 준호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까요? 하지만 미나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순수하고 청순한 여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6개월의 연애 끝에 준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미는 준호를 보며 미나는 마침내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룸살롱에서의 지긋지긋한 생활은 끝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나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입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며칠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만약 시부모가 자신의 과거를 알아채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5년간 쌓아온 연기력을 믿고 당당하게 임하기로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미나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미나는 준호와 함께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공손하게, 시아버지께는 적당히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순간 시아버지가 되는 박재현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나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회장은 다름 아닌 라벤더의 단골 VIP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 미나의 전담 접대를 받았던 그는 미나와 출장도 함께 다니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이순희 여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순희 여사는 미나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미나의 조신한 모습과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든 것입니다. 상견례는 겉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회장이 미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미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따라갔습니다. 박 회장은 미나를 조용한 복도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내가 누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오빠, 죄송해요. 하지만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준호에게 내 진짜 정체를 폭로하겠어.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나는 갑자기 당당해졌습니다. 오빠도 준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텐데. 오빠가 라벤더에서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에게도 말할까? 오빠가 매주 목요일마다 라벤더에 와서 나랑 함께 출장도 다니고. 너가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거래지. 오빠도 비밀을 지켜야 할 일이 있잖아. 미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수한 예비 며느리의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10억 줘. 그럼 조용히 결혼하고 과거 일은 모른 척 할게. 10억이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마. 오빠 재산이 150억이잖아. 10억 정도는 껌값 아냐. 대신 앞으로 영원히 입 다물고 있을게. 박 회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룸살롱 출입이 아내에게 들키면 이혼당할 수도 있었고 아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미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3번에 나누어서 줄 테니까. 확실히 약속 지켜. 미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쉽게 10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받고 일석이조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박 회장은 첫 번째로 3억을 미나에게 줬고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미나는 고급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신혼집도 강남에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순희 여사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고 가끔 몰래 외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될 미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미나 씨하고 따로 만나는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요. 요즘 뭔가 이상해서요. 박 회장은 아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더 필요해. 벌써? 이미 3억을 줬잖아.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신혼여행도 가야지. 미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밀이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순희 여사의 의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미나와 관련된 일로 돈을 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이 미나와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미나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나가 남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듯한 몸짓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미나와 전화로 마지막 돈 전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나머지 4억을 줄 테니까 이제 정말 끝이야. 알겠어, 오빠. 앞으로는 정말 모르는 사이로 지낼게. 그래야 해. 만약 욕심 부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이순희 여사가 우연히 남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중에 남편이 서재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누구야? 미나가 왜 당신 보고 오빠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4억을 왜 줘야 하는데? 그리고 미나가 뭘 안다는 거야? 이순희 여사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분명히 미나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든 후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미나에게 자주 전화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몇 개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약속한 대로 해줘. 걱정 마. 비밀 지킬게. 다음 주에 나머지 돈 받을 수 있지. 이순희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하면 사설탐정도 고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설탐정 김 씨는 이 분야에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순희 여사의 의뢰를 받고 박 회장과 미나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과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앉아서 들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씨가 가져온 자료는 이순희 여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남편이 3년간 라벤더라는 룸살롱에 다녔고 미나가 그곳에 접대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장도 함께 다녔고 현재는 미나가 회장님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뜯어냈는데요. 지금까지 7억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배신이었지만 미나가 이렇게 치밀하게 가족을 이용한 것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순희 여사는 미나를 불러냈습니다. 미나는 갑작스러운 만남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혹시 뭔가 들킨 걸까요? 미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난 이순희 여사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너 정체를 다 알았다. 그리고 우리 남편을 어떻게 협박했는지도. 미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킨 것입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10억을 뜯어냈다면서. 이순희 여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과거와 협박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 준호하고 헤어져. 어디서 더럽게 우리 아들을 만나. 그리고 받은 돈도 모두 돌려내. 미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사랑해요. 과거가 뭐 그리 중요해요. 사랑,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날 밤 이순희 여사는 남편과 마지막 대결을 벌였습니다. 박 회장이 늦게 들어오자마자 폭발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3년간 룸살롱에 다니고 그 여자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7억을 뜯겼다면서.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순희 여사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래층에서 잠들어 있던 준호도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어떤 관계였는지 다 알아. 출장도 함께 다니고. 진정해. 이웃들이 다 들어. 진정하라고. 30년 결혼 생활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준호가 계단을 올라와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순희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나가 누군지 알아? 술집에 다닌 것도 모자라. 내 아버지랑 3년간 같이 놀던 룸살롱 여자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사설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어.
내 아버지가 라벤더라는 룸살롱에 다녔고, 미나가 그곳 접대부였어. 준호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사진들을 보니 아버지와 미나가 친밀하게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내 아버지를 협박해서 10억을 뜯어냈어.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인 거야.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그리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관계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준호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미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나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사랑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준호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순희 여사도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박 회장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며칠간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남편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모양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나를 속이고 아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순희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생각할 게 뭐 있어.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데. 참지 못한 이순희 여사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의 잘못이 명백하니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의 절반에 위자료까지 합치면 8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희 여사는 만족했습니다. 30년간 참고 살았던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한편 준호는 미나를 만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미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를 만났습니다. 혹시 모든 것이 들킨 걸까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정말 모르겠어? 너의 과거와 우리 아버지를 협박한 일 말이야. 미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해.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는데 무슨 사랑이야?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를 향한 사랑은 이미 배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져.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받은 돈도 모두 돌려줘. 미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그렇게 결국 결혼은 취소되었습니다. 미나는 받은 돈 7억을 모두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테리어와 결혼 준비로 상당 부분을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라벤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이순희 여사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박 회장의 재산 중 80억을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룸살롱 출입과 며느리 될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가족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판사님, 30년간 성실한 아내로 살아왔는데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이순희 여사는 당당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억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이순희 여사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30년간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초라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몇 달간의 방황 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상처를 치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래, 아들아. 엄마도 이제 자유야. 이순희 여사는 80억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계획입니다. 미나는 다시 라벤더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려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돈도 한 푼 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쓴 돈들을 갚기 위해 이전보다 더 험한 일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나 말이야. 그 박 회장 아들이랑 결혼한다던 애 아니야. 라벤더의 다른 접대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나의 몰락은 이미 룸살롱 업계에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되려다가 망한 애네. 욕심이 너무 과했어. 괜히 협박까지 하고. 미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돈도, 미래도 모두 날려버린 것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이혼 후 혼자 살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에도 집중하지 못해 사업마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추문이 알려지면서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30% 떨어졌습니다. 협력업체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결국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반면 이순희 여사는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함께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80억의 위자료 중 일부로 펜션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투자해 두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그래. 우리 펜션이 소문이 많이 났나 보네. 깨끗한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하는 이순희 여사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30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준호도 서울에서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펜션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순박한 여자와 만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엄마. 그래, 아들아. 이제는 속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몇 년이 지난 후 미나는 여전히 룸살롱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150억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녀는 이제 빚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회사를 매각한 후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150억의 재산을 가졌던 그는 이제 몇 억 정도의 자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이순희 여사는 펜션 사업으로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제주도 관광붐을 타고 펜션이 성공하면서 추가로 펜션 2곳을 더 오픈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습니다. 할머니, 바다 보러 가요.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 이순희 여사는 손자를 안고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거짓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말로 시작된 미나의 계획은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진짜 피해자였던 이순희 여사와 준호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과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나는 지금도 라벤더에서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꿈꿨던 재벌가 며느리의 삶은 이제 악몽 같은 기억일 뿐입니다. 박 회장 역시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가족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순희 여사는 제주도에서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80억의 위자료는 그녀에게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해방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30년간 속고 살았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그때의 대가는 상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